날씨가 지속되는 여름. 당신의 혈관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혈관 건강을 겨울철에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 여름철 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약 84만 명에 이른다. 무더위로 인한 혈관 확장 및 혈액량 감소. 차갑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까지. 그로 인해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막히고 좁아지다가 결국엔 터져버리는 혈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름철 혈관 질환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혈관과 야, 관련된 쓰는 거 봐. 야, 쟤 막 써. 열심히. 아유, 어머, 교장 선 어머,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아 교장 선생님이셔? 안녕하세요. 안녕. 야, 얘들아, 안녕. 그 말로만 듣던 교장 선생님이세요? 와우. 아니, 교장 선생님이 무슨 얘기야, 그게? 아, 참. 오늘부로 이 장수고의 전입한 엄영수라고, 전입한 엄영수. 친구야 전학이야. 전학. 1981년 데뷔해 올해로 42년 차 원조 코미디언 엄영수. 재치 있는 입담으로 개그계는 물론 방송계 모든 분야를 접수한 만능 재주꾼. 그가 장수고를 찾은 이유는? 저도 조금 당황스럽지만 자, 이 가운데로 오세요. 우리 전학생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학교로 전학 오신 거 좀 이유 좀 소개해 주세요. 이 학교가 건강을 가르치고 건강을 배우는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공부를 좀 하러 왔습니다. 오, 잘하네. 일단 그러면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를 또 평가하는 의미로 같이 시험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적어주면 돼요. 지친다 지쳐. 아, 선생님 위해서 썼어. 너무 어려워서. 혈관 쓰리고란 무엇인가? 제일 기대되는 건 우리 석정 학생 답이죠. 자, 혈관 쓰리고 질환이란 혈관에 쓰라린 뭔가가 흘러요. 어우 아파. 이게 막 혈관을 해치는 거죠. 뭐 이렇게 딱딱한 거나 찐득찐득한 게. 그러니까 쓰리지. 근데 이거 문제 어려운가 본데요. 우리 반장 같은 경우는 뇌출혈, 당뇨병, 심장마비 3개 적어줬는데 하나만 정답. 이거 어렵더라고요. 우리 전학생은 혹시 답 알아요? 쓰리고? 혈관에 쓰리고 그러면 이제 우선 그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 정답. 당뇨. 완벽해요. 그래서 이제 당뇨까지 3개가 쓰리고. 혈관 질환을 대표하는 3가지 질병, 혈관 쓰리고.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고지혈증.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고혈당. 혈관이 좁아지며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지는 고혈압까지. 혈관 쓰리고 질환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한다. 외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몸이 말해 주는 거예요. 예. 이런 질환들을 제가 지금 이제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이 혈관 쓰리고는 3가지 고다 해서 쓰리고인데요. 우리 전학생이 너무 잘 알려주셨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즉 당뇨까지 이 3가지의 대사성 질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혈관의 쓰리고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이것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생명과 직결된 심장과 뇌를 죽이는 슈퍼악당.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심한 후유증을 남기고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가는 혈관 쓰리고 질환.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 결국엔 터지고 만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심혈관 질환의 주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혈관 쓰리고 질환을 막는 방법이 공개된다. 또 아프기 시작하다.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혈관 쓰리고 질환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3개를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건강검진하면 사실 대부분 40, 50대 분들이 뭐 혈압이 좀 높아졌어요. 내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기는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일주일 전에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 어머. 촬영하다가 갑자기 대사를 다 외웠는데 대사가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되면서 몸이 에너지가 제가 원래 쫙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계속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이상을 NG를 냈어요. 제가 막신이야 다행히. 그래서 안 되겠다고 병원을 이제 응급실을 제 발로 걸어갔거든요. 그냥 맥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혈압을 딱 쟀는데 233이 나온 거예요. 233이 나온 거예요. 빨리 응급실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날 MRI부터 싹 다 적어갖고 이제 체크를 했는데 일단은 고혈압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전 고혈압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혈압이 없는데 이렇게 됐어요. 오, 근데 굉장히 높았네요. 진짜 응급 상황이었네요. 저희 가족 여기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미 어떻게 아프지? 혈압이 그냥 점차 올라가면 특별한 증상이 없다 보니까 내가 고혈압인 걸 모르고 고혈압인 채로 몇십 년을 방치하다가 합병증이 생겼을 때 병원을 뒤늦게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급작스럽게 혈압이 너무 올라가면서 증상을 느껴서 갔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하셔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더 생긴 거죠. 제가 이제 드라마상 지금 악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많이 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막 여러 가지 정서상 이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그러니까 싹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국내 고혈압 유병자가요. 1,200만 명에 달한대요. 1,200만 명이 달한대요. 1,000만 명이 넘어요. 아니 우리 국민이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1,200만이 말도 안 돼. 성인 3명 중에 1명은 고혈압이라는 거죠. 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지혈증이라고 말하는 게 원래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데 이 이상지질혈증 환자도 국내에 1,000만 명 이상, 1,000만 명. 국내에 1,000만 명 이상이 앓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와. 정말로 비율이 국민 높죠. 질병이네요, 국민 질병? 너무 기분 나쁜 말이지만 정말 국민 질병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고혈당인 당뇨 같은 경우는 국내에 한 333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데 사실은 당뇨 환자는 1,000만이 안 되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뇨 고위험군 있죠.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1,300만 명 정도. 대박. 그러니까 혈당이 정상이 아니신 분들 역시도 3명 중에 1명 성인 기준으로. 선생님 이게 무슨 증상이 보였다든가 뭘 느껴갖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거를 이렇게 알아보고 이러려고 그러면 그때 늦은 거예요. 맞아요. 멀쩡할 때 가서 검사를 하고 멀쩡할 때 알아봐야지. 증상이 없으니까 뭐 좀 더도 되겠지. 불편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제대로 이제 고지혈증을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용수 학생 얘기한 것처럼 고혈압도 동반될 수 있고 또 이런 고지혈증 상태는 혈관을 악화시키면서 당뇨도 더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혈관 질환이 어떤 단일 질환에서부터 계속 다른 것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포도송이처럼. 그래서 굉장히 병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저는 고지혈증은 있는데 고지혈증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파생이 되잖아요. 막 고혈압도 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는데 고지혈증 하나만 딱 있어요. 고혈압 환자 중에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68.3%예요. 거의 7%가 70%에 가까운 거죠. 어쨌든 결국은 혈관이 좁아지고 이렇게 터지는 이유가 결국 노폐물이 이렇게 쌓여서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노폐물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사실 콜레스테롤이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 혈관 내막에 살짝 닫힌 틈새에 이 나쁜 콜레스테롤 잉여의 찌꺼기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콜레스테롤만 쌓이는 건 아니고 여기에 염증 물질, 혈소판 이런 것들이 막 엉켜붙어서 플라크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플라크가 형성이 돼서 좁아지니까 그러면 심장은 이 좁은 데를 통과하려면 더 열심히 밀어내야 되잖아요. 압력을 점점 더 높이게 되겠죠. 결국은 혈관의 손상이 한 군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전신에 걸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니까 혈관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혈압과 콜레스테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아버님도 뇌경색이 좀 있으셨는데 그게 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해보면 사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굉장히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별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질환들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합병증, 다양한 질병들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시력이 떨어지는 시력 저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시야가 좁아진다든지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생길 수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뇌에도 영향을 줘요. 뇌졸중, 치매, 또 심장으로 가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죠. 또 하나 혈관 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데가 신장이에요.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단백뇨를 유발하고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되면 부종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결국은 신장 기능 자체를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게 신부전이잖아요. 네. 투석이나 신장 이식밖에 답이 없죠. 그러니까 순환 시스템이 다 고장 나는 거네요. 혈관이 미치는 곳은 다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은 이렇게 전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병의 근원이네, 만병의 근원. 자,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 휴학생의 이야기를 만나볼 거예요. 우리 휴학생도 혈관 질환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볼게요. 혈관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오늘의 휴학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홀로 공원을 걷는 모습이 무척이나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데요. 걸으시는 게 어딘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69세 박정옥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지금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녀의 이야기.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실 젊었을 때는 음식도 많이 먹고 술을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먹었어요. 어머, 진짜? 5년 전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뒤통수가 땡겨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화를 냈어요. 왜? 왜 화를 내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있다고. 와, 다 있어. 너무 병원에는 안 가신 거예요, 그동안에. 이러다가 죽는다고 다이어트를 해라고 했어요. 어머. 다이어트를 해라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휴학생의 일상은 어떨까요? 소파에 앉아 무언가에 집중한 휴학생. 당뇨를 앓고 있어 매일 아침마다 필수로 공복 혈당을 체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얼마나 오셨길래? 많이 나왔어? 오늘도 역시나 정상을 벗어난 혈당 수치가 기록되고 맙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머리 어지러움증이에요. 순간적으로 확 어지러우면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소파에서 일어나 힘겹게 주방으로 향하는 휴학생. 무언가 가득 담긴 박스를 꺼내는데요. 박스 안에 한가득 담긴 정체불명의 약들. 약이 엄청나다.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약만 수십 가지라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하고 다 합해서 다리 아프냐고 해서 하루에 한 20알씩 먹어요. 우와, 하루에 20알. 일단 20알이면 부담되죠. 아픈 것이 많으니까 약도 많이 먹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까지 매일 20알이 넘는 약을 복용 중인 휴학생. 하지만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앓게 된 후 눈앞이 침침해지고 시력감퇴 증상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시력이 떨어지시니까 또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아이고야. 갑자기 눈이 흐려지고 침침한 것 같아요. 당뇨 합병증이 눈으로도 올 수가 있다는데 무서워요. 누우신다. 힘드시니까. 그렇죠. 몸이 힘드니까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무거우시니까. 아유, 오늘따라 더 몸이 아픈 것 같네요. 아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절이신가 봐. 그 아까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은 이유 없이 여기저기가 되게 시리고 어우, 아프시고. 아프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계속되는 통증에 혈관 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휴학생인데요. 저런 증상이 심해요. 심지어는 가끔 쥐가 나서 아파서 깨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휴학생의 평소 식습관은 어떨까요? 익숙한 듯 현관문에서 무언가를 건네받은 그녀. 그녀가 들고 온 건 바로 배달 음식입니다. 바쁜 일상에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뭐야, 이거? 아, 고기 드시네.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자주 먹어요. 삼겹살, 목살, 제육볶음. 나이가 들어서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더라고요. 드디어 식사를 시작한 휴학생. 쌈장을 찍어서 한 입 먹고 쌈도 싸서 한 입 먹고 맛있는 점심시간을 즐기는 휴학생인데요. 아유, 배부르다 이제. 아유. 고기를 다 먹었더니 배불러. 밥은 남기셨는데? 밥은 많이 안 드시네,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안 좋은 것이 탄수화물이라고 했어요. 차라리 고기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적게 먹어야 되는데 적게 먹는 게 가장 힘들어요. 휴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검사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앞에 보시면은 일단 경동맥 초음파에서 우측 경동맥에 우리 흔히 피떡이라고 하죠. 혈전이 끼어 있는 소견이 보였어요. 그리고 좌측 경동맥은 중막이라고 해서 경동맥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보통은 1mm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박정욱님은 좀 두꺼워져 있는 데가 1mm가 넘으세요. 1.2mm 정도. 그러니까 양측 경동맥이 지금 피떡도 있고 중막도 두꺼워졌으니까 동맥경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동맥경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즉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박정욱님께서 앓고 계시는 질환들,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모두 혈관을 좋지 않게 혈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게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하지 않으시면은 혈관이 이미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뇌졸중, 그다음에 심장혈관 안 좋아지면은 심근경색 와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급사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강한 충격을 줘야. 경고를 충분히 해야지 생활을 바꾸시죠. 충격적인 검사 결과에 당황한 듯한 휴학생. 착잡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섭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이 좀 낮아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건강을 되찾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저보다 저기 연세가 좀 어려요? 예. 정말요?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벌써 저렇게 3개 질환을 다 갖고 계세요? 남일이 아니야, 남일이. 우리 어머님이니까.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요새 행사장만 나가면 막 먹는 거예요 전부. 그쵸, 다. 행사나 뭐 축제를 하면서 그냥 먹는 게 널려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냥 아주 강인하게 마음을 먹고 그 비만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아, 우리 용수 학생이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실제로 비만은 고혈압에도 가장 큰 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체중이 정상보다 많이 나가는 이제 과체중이 되면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2배에서 통계에 따라서 많게는 6배까지도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실제로 지방 조직이 그냥 지방만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염증 매개 물질을 계속 내뿜거든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건 혈관 노화를 앞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비만이 혈관을 더 빠르게 늙게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지방 조직이 너무 많이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지방 조직만 커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혈관이 자라서 심장이 이 혈관에까지도 혈액을 다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 입장에서는 일을 더 더 많이 해야 무리해야 되네요.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방세포가 이렇게 쌓이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혈관을 통해서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 이동하면서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커지기까지는 이미 혈관 안에 지방이 굉장히 많다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관벽에도 무리를 줘요. 그래서 이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 조절은 정말로 필수예요. 그 고혈압이 저 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아까 근데 저 휴 학생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눈도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불편하신 것 같아요. 고혈압은 망막에 있는 아주 미세한 작은 혈관을 높은 압력으로 때리다 보니까 터지기도 쉽고요. 결국은 망막이 정상적인 혈액 공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에 손상이 일어날 거고 재기능을 못하면 시야가 좁아지다가 결국은 실명할 수도 있겠죠. 식습관은 좀 어땠던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조금 드시는 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이 많은 단백질보단 지방이 많은 고기를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드셨죠. 그러면 그게 다시 또 혈관으로 들어가서 쌓이거든요. 석정 학생이 식단이랑 운동은 진짜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은 그런데 저도 이제 뭐 항상 일잔하고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내가 고지혈증이라고 하니까 지방은 먹지 말아야지. 근데 요거는 좀 잘못된 얘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하게 지방도 섭취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을 너무 먹지 않으면 지방이 채워낼 수 없는 칼로리를 다른 영양소로 먹게 되니까 탄수화물을 더 많이 찾으세요. 탄수화물은 혈당을 올리게 되고 또 잉여의 당은 나중에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되니까 중성지방 수치까지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적당량의 지방을 드시는 건 좋은데 삼겹살 같은 곳에는 포화지방이 더 많아요. 그런데 포화지방은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이 세상에 맛있는 거 다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석정 학생은 또 어떤 거 인상 깊은 거 있었어요? 아프면 잠을 못 자잖아. 피가 안 통하면 막 쑤시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잠을 잘 자야지 그 다음 날이 활동이 좋은데. 자다가 쥐가 나서 깨면 이 통증이 말도 못해 진짜. 아무래도 혈관 질환, 특히나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고 그리고 당뇨도 있으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혈관을 막는 것도 있겠지만 당뇨가 굉장히 혈관벽에 상처를 많이 내거든요. 당독소가 있어서. 그래서 순환을 방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당뇨는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해서 더욱더 저린 증상이나 통증을 더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곁들여서 있다 보니까 쥐날 확률도 높고 평소에도 저리다라고 느끼시게 되고 특히나 통증은 원래 밤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외부 자극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잠을 특히 좀 설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고통스럽다. 하루 일과가 진짜 걸리면. 무기력해 보여요. 너무너무 지쳐 보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당 수치도 높고 혈관벽도 굉장히 많이 상해 있을 것 같아요. 휴 학생이 당뇨에 고지혈증에 뭐 고혈압까지 다행히 지금은 그래도 이제 약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죠.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혈관에 얼마나 중요한지, 콜레스테롤이 또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 실험을 통해서 다 같이 알아볼게요. 네. 매사에 피곤하고 힘이 없는 당신. 자다가 쥐가 나는 고통에 자주 뒤척이진 않으셨나요? 평소 팔다리 저림 증상이 심하진 않으신가요? 두통이 심하고 무기력한 삶이 반복되는 당신이라면 콜레스테롤의 위협이 당신에게 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이 콜레스테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 다 앞에 실험 도구들 준비해놨죠? 네. 감싸고 있는 투명한 호스가 우리의 혈관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옆에 비커에 준비한 빨간 액체가 우리의 혈액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 있는 뭐 포화지방이나 밀가루, 설탕 이런 좀 몸에 나쁜 음식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한쪽 혈액에만 이 음식을 한두 스푼 정도 넣어서 좀 섞어볼까요?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혈액으로 만들 거예요. 넣지 않은 건 정상 혈액, 이제 한 2스푼 정도 섞은 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혈액. 혈액이라고 생각하고. 어때요? 섞어서 보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혈액 자체가. 되게 지저분해요. 건더기가 있어요.
막 제대로 덩어리져 섞이지도 있어요. 않아서 뭔가 막 피떡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죠. 네. 육안으로 봤을 때 차이가 이 정도이지만 실제로 혈관을 돌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더 극명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고지혈증 혈액은 만들고 있으니까 정상 혈액 한번 뽑아주실래요? 이건 뭐 거의 맹물처럼 이렇게 빨아 올려드려졌어요. 우리 혈관을 돈다라고 생각할 때도 맑은 혈액은 자, 맑은 혈액이 그냥 뭐 술술술 내려갑니다. 지금 주사기 아직 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가 알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는 물이 뒤에 나가는 물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정상 혈액은 굉장히 어떤 저항도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흘러갔죠. 네. 이번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혈액, 네, 우리 혜미 학생과 가연 학생이 만든 혈액을 한번 똑같이 넣어볼까요? 네. 혈관 안을 어떻게 흐르나 볼게요. 밀긴 미는데 약간 오. 밀데 힘이 들어가. 꾸덕꾸덕하죠. 양쪽 다 속도 차이가 확실히 느껴져요. 촥 나가는 맛이 없고요. 네. 그래. 힘을 줘야 돼요. 힘겹게 흐른다. 힘겹게. 순환 자체가 잘 안 되죠. 아까 쭈쭈쭈쭈 나가더니 한번 다시 해보세요. 이걸 그냥 누르질 않아도 이렇게만 있어도 그냥 막 내려가요. 오, 속도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시죠? 자, 이 두 혈액이 흐름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었지만 네. 사실 다 흐르고 나서 저 혈관 안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정상 혈액은 혈관 안이 깨끗해요. 네. 그런데 네. 저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았던 혈액이 흐른 혈관은 어때요? 지저분해요. 다 끼어 있어요. 많이 찌꺼기가 네, 많이 덩어리죠. 남아있네요. 지금 남아 있어요. 혈액 전체적으로. 자체에도 노폐물이 많고 이게 또 흐름이 느리다 보니까 저렇게 혈관 벽에 들러붙기도 쉬운 거예요. 이런 혈액은 그러면 이 혈관에 이제 어떤 손상을 입힙니까? 저러면 혈관이 가다가 정상 혈액이 흘러도 막히기가 쉽고요. 네네.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혈액이 지나가면 혈전을 만들거나 저런 죽상종을 만들게 되니까 혈액의 흐름이 꽉 막혀버리겠죠. 네. 끔찍합니다. 이게 점점 두꺼워지는 거네. 또 들어가면 또. 혈관벽은 넓어질 수가 없는데 내경은 딱 정해져 있는데 안쪽으로 점점 두꺼워지니까 점점 좁아지는 거죠. 더러워진 혈관, 그 더러워진 혈액 이런 것들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돌리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셔야 돼요. 네? 높이라고요? 네? 뭐지? 헷갈리는데?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나빠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적당량의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하죠. 사실은 종류가 나뉘거든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 보통 이렇게 쫙 나눠서 얘기하죠.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LDL 콜레스테롤은 얘네들이 잉여로 너무 많을 때는 우리 혈관 속을 돌아다니다가 혈액 자체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혈관 벽이 이렇게 상처가 난 틈이 있으면 거기 사이로 염증 물질이랑 혈소판이랑 이 LDL 콜레스테롤 산화된 것들이 막 엉켜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플라크로 시작을 했다가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혈당을 막는 악당, 죽상종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걸 막아줘야지 이런 혈관 건강도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죠. 자,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LDL 콜레스테롤을 데리고 다시 간으로 들어가서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뭐 지방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원래는 적당량이 꼭 필요한데 늘 좀 잉여로 많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인 거고 그 잉여로 많이 생긴 걸 정상화시켜줄 수 있는 게 HDL 콜레스테롤이다. 서로 상호 협동하고 사이좋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진짜. 2019년 인터넷에 올라온 한 영상. 내추럴 환자라고? 뭐야? 영상 속 주인공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한 여성이었는데요. 무려 수술만 5번을 했다고 합니다. 5번이나 큰 수술하셨다고? 아이고야. 뇌출혈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까지 앓았다는 이 여성. 언어장애까지 후유증으로? 정말 심각했겠다. 근데 젊어 보이시는데, 그지? 3년이 지난 지금. 영상 속 이 여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설마 저분 아니야? 저분 아니겠지.
설마가 사람 잡죠. 영상과 비교해보니 그 주인공이 맞습니다. 오, 완전 다른데? 헐. 눈매는 같은데? 너무 탄탄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뇌출혈을 극복하고 잘 살고 있는 58세 허옥순입니다. 피부색도 달라졌어. 지금은 건강해 보이는데요. 오, 대단하다. 와, 서로. 애들을 좀 다 키우고 나서 제가 좀 시간이 여유가 되길래 건강식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원래는 6시쯤까지 출근을 하면 되는데 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4시가 되고 또 3시, 2시 그 일을 제가 한 20여 년을 했어요. 20여 년을. 너무 힘들게 일하셨네. 살림에 보탬하고자 잠잘 시간을 줄여가며 일했던 그녀. 게다가 제가 또 새벽에 일찍 나가다 보니까 거의 인스턴트나 이런 걸로 대충 때웠죠. 퇴근하고 나면 막 먹고 싶은 걸 폭식을 했죠. 이제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몸도 점점 피로도 쌓이면서 뱃살이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피로해서 그래.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는데요. 처음엔 좀 어지럽고 피곤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혈압도 촉 치솟을 때가 있었어요. 혈압이 어느 날 갑자기 막 165 이상이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 조금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갔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어요. 이렇게 혈압도 오르내리고 그래서 건강을 좀 챙기려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눈 떠서 보니까 병원에 있는 거예요. 아, 운동하다가. 제가 운동을 하던 중에 쓰러져서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헬스장에서 러닝을 뛰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아, 정말, 처음엔 깜빡했죠. 병명이 지주막하 출혈이래요. 너무 황당한 거는 저는 제 주변에서 이런 병명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생겼을까 너무너무 막막했어요. 그러다 문득 가족들 얼굴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포기하고 싶다가도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의지를 붙잡은 우등생. 제가 또 후유증으로 이제 말이 어눌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입이 잘 안 움직여지고 어눌하지만 제가 거울을 보면서 입을 크게 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제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사 바늘이 꽂혀있는 링거병을 막 끌고 옥상 정원에 올라가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은 다 하고 내려왔어요. 워낙에 부지런하시구나. 와, 성공하셨구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얻은 결실. 지금은 오히려 쓰러지기 전보다 더 건강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가족들이랑 여행도 같이 다닐 수도 있고 뭐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뇌출혈과 후유증까지 극복할 수 있었던 그녀의 일상 함께 살펴볼까요? 매일 빠짐없이 운동을 한다는 우등생. 그런데 뭐지? 걷는 모습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손을 옆구리에 붙이고 손끝을 세운 채로 천천히 걷는데요. 얼핏 보면 꼭 펭귄 같기도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꼿꼿하게 걷는데요? 이게 펭귄 걸음인데요.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한테는 조깅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펭귄처럼 복폭을 좁게 해서 걸어주면 운동 강도도 조절되고 혈압 관리하는 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혈압을 다스리는 펭귄 걸음. 빨리 못 걷겠다. 천천히 해야 되겠다. 양팔은 최대한 몸쪽으로 붙여 고정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발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을 나눠 걸어야 발 근육이 자극이 되고 혈압이 올라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하체 근력이 자극되면서 운동 효과만큼은 톡톡하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우등생. 서둘러 부엌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는데요. 생수병입니다. 운동 후 물이라도 마시는 걸까 했는데 이것도 운동입니다. 아, 또 운동하시네, 집에서. 대단하다. 그나저나 이런 자세는 또 처음 보는데요. 이건 무슨 운동이죠? 지금 스키 타기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스키 타는 자세 같지 않아요? 오. 이렇게 스키 타기 자세로 운동을 하면 무릎에 무리도 가지 않으면서 등 근육,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복근이 자극되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잘 돼요. 자세가 너무 좋으신데? 자세를 되게 정확하게 하시네. 몸에 배워야 돼, 배워야 저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양손에 생수병을 들고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고 눈은 정면을 봐주세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양손은 눈 높이까지 올려주세요. 무릎을 펴면서 팔은 뒤로 뻗어주세요. 이렇게 같은 동작을 20회씩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선생님, 우리 엄하게 하고 있어.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야 돼. 다리가 굽은 상태에서 펴야지! 그치, 펴서 앞으로 나가야 돼. 앞으로 나란히하고 구부리시고 일어날 때 피시는 거예요. 구부리시고 이제 일어나면서 피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제가 스키는 잘 타는데.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운동 효과가 있어. 근데 이 혈압 환자들의 운동이 또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겠죠. 운동과 노동은 차이. 달라. 생긴 걸음하면서 종아리까지 같이 자극이 되면 혈액순환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저는 아까 이 스키 운동이 너무 좋은 게 근력 운동을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관절에 무리 없이. 네, 되게 좋아요. 이게 이제 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근력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허벅지 근육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스키 타기 자세는 대퇴부, 복부 근육 다 쓸 수 있고 하지만 무릎 고관절 같은 곳에 무리 없이 유연성만 줄 수 있는 정도의 강도.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강도로 전신의 근육들을 잘 자극하는 운동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어느덧 식사 시간. 뇌출혈을 극복한 우등생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올까요? 뭘 꺼내시나? 혈관 건강을 위해서 평소 즐겨 먹는다는 이 재료는 바로 담백한 맛이 일품인 오리고기입니다. 드디어 오리고기가 나왔네. 오리고기 나왔네. 저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 오리고기를 즐겨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고기에 호두를 곁들여서 먹으려고요. 호두. 오리의 호두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이름하여 호두 오리고기 볶음. 오리고기와 마늘을 볶아주다가 호두를 넣고 볶아주고요. 마지막에 쪽파를 넣고 다시 한번 볶아주세요. 오리고기의 느끼한 맛을 싹 잡아준답니다. 그리고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콩국수를 만들어 먹을 건데요. 부지런하시네, 역시.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견과류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콩국수도 그냥 콩이 아닌 땅콩을 활용해서 만들 거예요. 더 고소하지. 맛있겠다. 이쁘게 차려놓고 드시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리고기에 호두가 더해진 호두 오리고기 볶음. 여기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땅콩 국수까지. 그야말로 혈관 튼튼 밥상이네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맛도 중요하겠죠? 오리고기는 쫄깃쫄깃하고요. 땅콩국수는
되게 고소하면서 자꾸 먹고 싶은 맛이에요. 한바탕 식사가 끝난 후 무언가를 챙겨 먹는 우등생. 이번엔 뭘 먹는 거죠? 아, 이거요? 폴리코사놀이에요. 폴리코사놀. 제가 뇌출혈로 쓰러진 다음 딸이 제 건강을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이것도 딸이 선물해 준 거예요. 이걸 먹고 난 다음부터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게 좀 없어졌어요. 또 현기증도 안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저는 제가 쓰러지기 전까지 정말 저는 쓰러지리라 생각지도 못했어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호를 보내줘요. 혈압이라든지 현기증이라든지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쓰러지기 전에 꼭 예방하세요. 내가 쓰러질 줄 몰랐다. 그게 참 와닿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고지혈증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냥 야 나는 고지혈증 하나밖에 없었다는 건 뭐 혈압도 괜찮고 당뇨도 없고 아주 제가 굉장히 좀 자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쓰러질지 몰랐다는 건 저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야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 대비해야 되겠다. 예. 지금 50대이신데 저렇게 제가 요즘 보니까 젊은 나이에 많이 그러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흥분하고 긴장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잠 못 자고 과로 겪을 때. 맞아요, 과로. 이때도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질 수가 있어서 사실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는 일을 많이 하는 중장년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령대도 좀 젊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기억에 남는 거 있었어요? 보통은 그냥 오리고기 살짝 구워서 뭐 양념장 올리고 뭐 김치 올리고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 호두까지 넣은 그 쪽파까지 넣은 그 조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육류에 비해서 오리고기가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 오리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혈액 순환도 도와주고요. 또 그로 인해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호두랑 같이 드셨잖아요. 사실 호두야말로 정말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주 좋은 견과류거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호두를 꾸준히 섭취를 하면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17%나 낮춰준다라고 하고요. 또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 29%나 낮춰준다라고 해요. 오, 진짜? 우리 우등생 같은 경우도 이 빼놓지 않고 챙겨 먹었던 게 폴리코사놀이거든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자꾸 들으니까 아 저걸 먹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했죠. 이 폴리코사놀이 장수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 쿠바에서 처음 탄생을 했어요. 자, 처음에 사탕수수의 잎과 줄기 표면에 왁스에서 추출한 천연 지방 알코올 성분을 이제 총칭하는 거예요. 아, 그게 사탕수수. 사탕수수 우리 즙 짜서 이렇게 주스도 먹고 막. 근데 이 사탕수수 그 즙을 짠 이 액이 아니고요. 이파리나 아니면 줄기에 있는 겉에 있는 왁스에서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탕수수 100톤에서 폴리코사놀 단 2.5kg만 추출할 수 있어요. 와, 100톤에서요? 말도 안 돼.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폴리코사놀이 쿠바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쿠바가 현재는 장수국가로 유명하지만 1920년도 이전까지는 사망 원인 1위가 심내혈관 질환. 그래서 사망자 수가 꽤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 정책으로 심내혈관 질환의 사망률을 낮췄다고 해요.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폴리코사놀을 먹였을 것 같아요. 사탕수수를 다 재배를 하게 해서. 공산국가니까 안 먹었으면 처벌받았을 것 같아. 먹어! 왜 안 먹어? 모두에게 먹인 건 아니고요. 대충은 맞췄어요. 쿠바 정부에서 1992년도부터 국가 정책으로 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폴리코사놀을 나눠준 거죠. 훌륭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뇌경색을 비롯해서 심내혈관 질환이 눈에 띄게 감소를 했고 사망률 역시도 함께 감소를 했다고 해요. 쿠바에서 그 좋은 일을 많이 했네요. 그러네요. 오. 어쨌든 폴리코사놀이 효과가 있는 건 알겠는데 심내혈관 질환에
어떤 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률을 낮추는 건가요? 바로 이 폴리코사놀이 체내의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거든요. 오, 청소하는구나. 자세히 판넬을 준비했는데 우리 몸에 있는 혈관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막 적혈구들이랑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근데 내가 좀 나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노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 여기를 막 쌓이게 될 거예요. 같이 지나다니겠죠. 근데 이렇게 LDL 콜레스테롤이 우리 체내에 쌓이게 되면 얘네들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기도 하고 혈관 내벽이 이렇게 닫혔다. 그럼 거기로 가서 막 이렇게 엉겨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플라크도 만들고 막 혈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혈관벽을 좁아지게 만드는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벌써 그냥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네요. 자, 이런 상태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혈관벽도 막 좁아져 있고 두꺼워져 있고 이런 애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혈전을 만들기도 하고. 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통로가 이제 좁아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흐름을 방해하니까 이제 압력이 높아지겠죠. 고혈압이 되겠죠. 그렇죠. 막히면 경색, 터지면 출혈 이렇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상태인데 이때 우리가 폴리코사놀을 섭취를 하게 되면 제가 H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자, 이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액 속을 돌아다니다가 LDL 콜레스테롤 만났죠. 데리고 가요. 그래서 타고 간으로 빠지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붙게 되면 이 잉여에 쌓일 수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쭉 타고 가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폴리코사놀이 HDL 그 콜레스테롤을 업 시켜가지고 혈관벽을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 설명을 그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니까 쉽게 알겠는데 이거를 실제로 인체 시험을 한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쿠바산 폴리코사놀 20mg을 4주 동안 섭취를 시켰는데요. 그 결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2% 낮아졌고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29.9%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등생도 혈압이 높아져서 뇌출혈이 왔고 또 효학생도 혈압이 굉장히 높아져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콜리포사놀을 이렇게 복용함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수축기 혈압 140mm 머큐리, 이완기 혈압 90mm 머큐리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고혈압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쿠바산 폴리코사놀 20mg을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를 했을 때 평균 수축기 혈압이 이제 그 섭취했던 섭취군에서 이전에는 평균 수축기 혈압이 136.3이었는데 12주 동안 섭취 후 125.8mm 머큐리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7.7% 정도 이 수축기의 혈압이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약 3,000명의 의사들을 좀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수록 고혈압의 발병 위험도는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그다음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나 우리 휴학생한테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휴학생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전달해 놨거든요. 과연 우리 휴학생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함께 만나볼게요. 궁금하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대로 지금 따라하신다, 팬킴. 진짜. 하신다. 힘드시겠는데. 얼굴이 표정이 달라졌어. 달라지셨어. 식습관도 달라졌고. 밝아지셨네. 어떡해. 두근두근.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감소하고 올라가고. 플러스만 셀 거야. 꾸준히만 하면 아주 좋아지시겠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단 많이 망가지셔서 저렇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또 워낙 또 이제 이 체격이 너무 좋아지셨고 그래서 그런데 아유 굉장히 좋아지셨네요.
저는 이제 HDL 콜레스테롤을 좀 주위에서 봤어요. 에이, 고작 이런 거 가지고 뭘 저래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운동과 식이를 좀 더 병행을 쭉 해주신다면 이후의 결과는 훨씬 더 좋아지시겠죠. 휴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생활 습관 그대로만 하신다면 쭉 올리고 나쁜 건 쭉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웃고 계시잖아. 희망적이시고. 폴리코사놀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걸 고르는 좋은 팁이 있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기능성 인증을 받은 폴리코사놀은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유일하다고 하거든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로부터 혈압 조절 기능성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효과 면에서도 그리고 안전하다는 쪽에서도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이 건강기능식품 인증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환자가 딱 하나 있어요. 과유불급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나 말해놓은 것도 틀렸을 거야. 아니,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적당히. 좋다고 해서 그냥 막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는 늘 하루 권장 섭취량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폴리코사놀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5에서 20mg 정도이거든요. 다만 이 콜레스테롤 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산부나 어린 아이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Wintertime in London, are you making plans? Are you still rocking covers with your old red bands? If you're sitting in the places that we used to be. 난리야, 난리. 전생을 휩쓸었잖아. 신종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거든요. 전염? 전염까지는 아니고. 비만에 대한 이야기. 전염병으로 속하나? 비만이? 남편 체질을 이렇게 아무래도 닮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살이 어느 날 이렇게 쪘어. 저희 아들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좀 많이 통통해가지고 같이 걱정이에요. 내 비만도 전염병이란 말이야? 펭귄 걷기. 저런 건 쉬울 것 같아요. 가연이가 잘할 것 같아. 하나, 둘, 이렇게. 천천히. 뒤꿈치로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간대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게 종아리 근육 엄청 땡긴다. 근데 이 종아리 근육을 쓰면 아무래도 돌아오는 혈액까지 맞아요. 순환이 잘 되니까요. 채널 A